예.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제가 단결을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무리는 좋은데 어떻게 우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막 한 8년 동안 이런 교육을 하면서 단결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시간 동안 저랑 같이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법률적인 거는 잘 안 합니다. 저는 현장주의예요. 법률적인 원칙을 얘기하더라고. 원칙이 우리 중개업은 만사가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중개업을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을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이거 역시 기준이더라. 기준. 이게 만사가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 판례 법률이 우리 중개업을 하면서 원칙과 기준은 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최선책이 안 되면은 최선책으로 풀어 못 간다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풀자. 이 제가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꼬로 잔금까지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현장 중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의 그 강의하고는 저하고는 틀릴 거예요. 저는 현장 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야 되는데 현장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님이 이제 창업을 하시니까 가장 기존부터 한번 같이 나눠 얘기를 해보죠. 탐구를 해보죠. 그래서 서로 도와가자는 뜻으로 제가 이런 포맷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김종훈입니다. 저는 1989년도부터 중개업을 했으니까 오래도록 했죠. 지금 7대 정부네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7대 정부 즉 노태우 그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지금 문재인 이 그 7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책을 또 몇 개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와 짝 200명째를 같이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약 한 389소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논문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개의 사무소를 창업을 했어요. 오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미경자산관리사 이제 교육본장도 제가 했고요. 여기 랜드프로 제가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 원장을 하면서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4권을 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0년 전에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여행,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재테크,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쓴 게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쓴 게 부동산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책이 나왔네요.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1년 동안 제가 원고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전국의 우리 공인중개사 100곳을 선정해서 저한테 교육을 한 10,000명 정도 받았으니까 각 영업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한 10곳, 경기도에 한 10곳, 뭐 충주에 한 곳, 그 다음에 뭐 포항에 한 곳, 울산에 한 곳, 부산에 2곳,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왜 맛집 같으면 왜 나오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큰 계약을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무소를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소 이 사무소 100선을 제가 선정해서 지금 여름에 지금 제가 취재를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이제 애환도 담아서 그걸 제가 폐해낼 거예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70%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이제 이런 취재를 가서 전부 이제 사진도 찍고 해서 폐해냅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면은 심리학의 책을 쓰면서 모 공인중개사를 제가 사진을 2페이지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지방에 이제 고향인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을 보고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16억짜리를 계약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에 또 8억짜리도 계약했어요. 또 세종시에 지금 연계로 큰 걸 좀 계약 건수를 잡고 있어요. 와, 이게 그냥 지날 일이 아니다. 저는 현장주의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엮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책을 선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중개업뿐 아니라 제가 작년에는 홍콩, 마카오, 심천, 중국 부동산도 제가 연구를 하고요. 일본 부동산. 그 다음에 이번 또 그 다음 주는 제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말레이시아를 가요. 거기서 또 부동산 연구를 하고 또 올 연말쯤에는 미국. 자,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분으로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그 다음에 캐나다에 이분이 30년 전에 이분이 단돈 300불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청소부 4년 동안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라고 학교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프랜차이즈를 60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캐나다에. 그러면서 에이전시, 즉 우리로 말하면 공인중개사를요 2,3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1년 매출액이요 3조 원, 우리나라 3조 원을 매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심취를 해가지고 제 책하고 어쩜 닮은 것이 많아요. 인사하고 여기도 이제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을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 공인중개사 좀 깨어나서 좀 일을 하자. 단순 매매 임대차 중개보다는 뭔가는 깨어난 고급 중개를 하자. 이걸 제가 부르짖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니까 제가 책은 나중에 이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연말에 이제 28회 합격자가 나오면 RSA라는 과정을 제가 엽니다. RSA 과정이 5개월 과정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스타트 아카데미라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좀 고급 중개로 전문화가 되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엽니다. 지도교수로 제가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열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 다음에 이거는 초보 과정이다는 제가 중급 과정, 계약서는 이렇게 쓰라.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대개 16가지 정도를 씁니다. 무슨 계약서가 그렇게 많을까요? 16가지. 자,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이거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주택,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 매매, 임대차, 권리금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일반 분양권, 재개발 분양권. 또 신규 입주 아파트 임차권. 또 이것만 있나요? 토지, 공장 창고, 물류 창고. 그다음 우리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건물 관리까지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자산 관리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현장에 나가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부르짖으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제가 생각한 데는 이제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초급 과정이니까 제 교육 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창업 계약서 쓰기 과정을 마치시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중급 과정은 됩니다.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컨설팅도 할 수 있으세요. 컨설팅 용역 계약서도 해야 돼요. 용역 보고서도 작성해야 돼요. 이 강의를 제가 합니다. 큰 건물.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만 우리는 고급 중개를 나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배웠을 적에 이제 이 고급 중개가 되는 거예요. 컨설팅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거기로 나가서 우리 공인중개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가 사무실도 갖자. 제가 자가 사무실 갖기 운동을 벌입니다. 저는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내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진행하니까 아무튼 잘 오셨어요. 지금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공인사님 많이 안 오시는데 어떨 때는 넘칩니다. 근데 이걸 좀 촬영을 해서 또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저도 자충우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법정에 6번을 썼어요.
유명한 변호사님하고 땅 거래를 문제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도 실익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면 시간 낭비. 그래서 조정 판결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법정에도 한 6번. 그래서 자충우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구나. 제 특약은 틀립니다. 그래서 특약하고 낙인쓰면 틀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종시나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우면 여기 단지 이런데 또는 이런 데는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저는 국세청의 합동조사에 제가 걸려가지고요. 제가 16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세금도 무지장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세금을 얻어맞았다는 것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벌었으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경매 대리 신청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대법원에 경매 대리 신청권 사업 등록을 하면은 경매 대리 신청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쪽에는 당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분당에 약 한 42억짜리 경매를 진행했는데 자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변호사 위반으로도 걸렸어요. 이것도 해결하니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자충우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보는 건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봤습니다. 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12년 전, 10년 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이거는 올해 씁니다. 앞으로는 요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책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공개해버립니다. 이런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좀 이게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자기 노하우를 공개를 안 시켜요. 맞나요? 다 경쟁자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온 걸 다 오픈시킵니다. 다 오픈. 우리가 앞서가자. 그래서 선진 중개 문화도 제가 습득을 하기 위해서 외국을 다닙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는 전자계약 시대가 열렸어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공사 이거 사용을 안 해. 근데 앞서가자. 이 부분으로 앞서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거론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탐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들어도 저는 나이가 올해 66세입니다. 66세인데 그래도 저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 부동산 최고위 과정인데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거 다 수료생인데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루도 계속 안 합니다. 저는. 시간도 한 시간도 안 놓칩니다. 100% 가가지고 제가 졸업 논문도 썼는데 저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기는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장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여기 또 장학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자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말레이시아를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가는데 그래서 거기 현장에 부동산 연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성공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단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 공부 잘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공인 그룹 회장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갈 건데 책을 2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는 제가 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못 모셨어요. 그래서 단돈 300불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룹을 이룬 거예요. 연 매출이 3조 원입니다. 2,300만 원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마크도 달고 다닙니다. 자기 와이셔츠도 이 와이셔츠를 입으면 와이셔츠도 스타 부동산 집어넣어요. 넥타이도 예쁘면 되는데 스타 부동산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는 잘 나타내는 거야.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 가드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가드닝이 뭐냐면은 이분은 성중차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게 다 들었어요. 삽, 낫, 모종삽, 가위 이런 게 다 들었어요. 왜 이걸 넣고 다니는지 저는 알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 부동산 거래가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대저택들 거래하잖아요. 물론 아파트 거래합니다. 이분은 아침에 그건 오프닝 리스트라 오프닝 하우스라고 하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지금도 와서 보고 저녁에 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집을 깨끗하게 해놔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개를 오픈시킨다고요. 그러면은 11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이제 매수자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을 말끔하게 해놨겠죠. 근데 이분이 아침 7시에 자기 리스트 물건 받은데 간대요. 가가지고 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가드닝을 꺼내가지고 청소부부터 이 사람이 했으니까 정원을 말끔하게 정리를 한대. 그러면은 선입감이 다르죠. 이 정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어느 날은 리스팅된 부동산을 오픈하우스라고 하죠. 이 팻말을 막 씌웁니다. 와서 보라고. 근데 서울가 있는데 아침 일찍 갔대요. 7시에 가서 차를 싣고 가서 정원청 일을 하려고. 그래서 갔더니 이미 그 집 주인은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래. 그래서 이제 11시에 오니까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집을 딱 보니까 옆에 집에 엉성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쉬는 시간에 주인 허락도 없이 옆에 집에 가서 가드를 전부 나무치기를 하고 잔디를 깎고 이랬대요. 그리고 그 집에 백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명함을 하나 주면서. 할머니, 백인 할머니 내가 옆에 리스트 된 집을 오늘 보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정원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다듬어 드려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듬었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할머니, 백인 할머니가 속으로는 별 미친놈 다 있네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가더래.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참 창문을 내다보고 눈치 하더니 한 30분 지니까 쿠키를 이쁘게 구워가지고 당신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더래요. 그리고 물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내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사별을 하고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정원도 못 가꾼다. 근데 당신이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지역에 50년을 살았으니까 당신 명함을 여러 장 달라. 그래가지고 명함을 10장 줬대요. 근데 이분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대저택을 9채를 팔았대요. 9채를.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는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업하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명함을 1년씩 만듭니다. 12,000장을 한꺼번에 찍어버려요. 그 정도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저만 따라온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좋든 않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이 신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모토를 내세운 게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기 모토에. 그래서 이분처럼 우리가 영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하니까 자 한번 들으면서 같이 한번 당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중개로서는 성공 못한다. 물론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것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창업을 했고 입문을 했다 그러면 성공해야죠. 저는 비교적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한 편에 들어갑니다. 저도 37살에 부동산에 입문했어요. 자격증 없이. 우리 당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쳤어요. 한자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상대평가였어요. 우리는 제7회 합격자인데 그때는 2,900명인가 합격했을 거예요. 공부 죽으라고 했습니다. 죽으라고 했고 제발 인양 내가 부동산에 들어봐야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저도 신경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겪었는데 우리 선비님들이 공인사님 저를 따라 한다면은 분명히 어느 궤도에 도달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500명을 계약서기 트레이닝 교육시켰는데 다 영업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예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못한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보이소. 이게 오프닝 하우스예요. 미국은 이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 보이시죠. 자기 마크를 다듬면서 넥타이도 자기 이름, 와이셔츠도 자기 이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도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65세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나눠보니까 65세. 지금도 사무실에 아침 7시 출근한대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에 퇴근이래요. 근데 이분이 일화가 이해하면은 내가 10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리스팅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
모 재벌이 길을 가는데 퇴근 시간에 이상하게 딴 데는 불이 다 그냥 저 집은 보니까 불 켜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심히 봤대요.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이 사무실에 방문을 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백인이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딴 데는 다 문 닫고 그러는데 10시까지 변함없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내가 궁금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재산을 몽땅 맡기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가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도와주는 기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성공의 길로 왔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 벤처대 뭐 교육 받으셨잖아요. 벤처대, 건국대, 뭐 평택대, 뭐 각 지방 제가 뭐 울산에도 또 6월달에 개학을 갑니다. 강의를 갑니다. 지방 강의. 그 다음에 지혜 이런 데서 저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킵니다. 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현장주의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죠. 그래서 이분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따라는 가보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대행 빌보드 광고라 그러는데 이분은 광고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데 있을까요? LA 입구에 한인들이 사는 입구에 자기 간판을 달아가지고 자기 부동산 자기 사무소를 소개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 교육을 제가 받았네요. 이분 교육을 받았고 제가 이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매출이 3조 원이죠. 2,300명 공인중개사 거느리고 우리는 본받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언젠가 기회 된다면은 우리 학원에 제가 모시려고 섭외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좀 연결을 하려고 그래서 뭔가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이분 벤치마케팅 그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서 계속 보세요. 이분은 일에 미쳐 있어요. 일에 미쳐 성공하려면 일에 미치는데 페이지 수로 계속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내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내일같이 한다. 내일같이. 이분도 나무사무소에 일을 했어요. 나무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내일같이 한다. 내일같이 한다. 첫 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네. 내일같이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성공은 자기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원도 갖고 오고 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아니 나무 정원에 자기가 내 것처럼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자기는 홍보위원이 되어버렸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긴 세 사람만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성공은 목적과 가치는 자기 가정과 회사에 둬야 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학원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요. 교육기관이. 열심히 해서. 내일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꼭 정장을 합니다. 볼품 없는 정장이지만 맹차를 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현장에 일을 하시면 반드시 남자분 정장하셔야 돼요. 정장하시고 그 다음에 맹찰도 다시고 어느 사무소에 가보면은 이분이 대표인지 이분이 소속공인지 보조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여성분 우리 여성 공인중개사님 산뜻하게 갖춰야 됩니다. 저는 딸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동생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누라는 떨어졌어요. 근데 제 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5년 동안 제가 됐는데 저는 딸에게 그걸 가꿉니다. 유니폼을 입혀요. 칼 수두순 해 있어요. 맹찰도 탁 달고. 뭔가 전문가처럼 해야 된다. 일본 가니까요. 일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제가 법인에 가봤거든요. 연구하러. 갔더니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은 정장합니다. 이분은 미국에는 자기 유니폼을 입혀요. 뭔가 우리가 전문가 틀려자. 국민이 소비자가 자 매수인, 임대, 임차인이 저기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갖추자. 그래서 어느 사무실 갔더니까 등산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등산복을 입고 쓰레빠 찔찔 꺼미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어떻게 등산복을 입고 영업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장주의거든요. 저는
제가 교육시키신 분이 현장에 제가 방문했는데 정장 안 하고 있었다 전 나와버려요. 제 시킨다 하면 나와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우리는 부동산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을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등산복에서 내가 물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 어디 등산복 입겠습니까? 자기는 부동산에서 일을 한대. 뭐 그럼 등산복 입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스갯소리가 정장하셔요. 반드시 정장하세요. 일본 가면요 방문하면 실습을 제가 시킬 겁니다. 여기 방문하면 인사를요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합니다. 90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편 구독 홈페이지 보일 정도로 15도 각도 인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법도 제가 틀리고 물건 받는 방법부터 제가 틀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영업을 할 것인지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거의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일을 가신다. 자, 아파트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토지 지역이냐, 부동산 관련해서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자신은 말이야. 이런 모토를 가져야 돼. 내가 부동산을 사랑해야 돼. 내가 부동산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사님 자가 사무실 갖자. 내 사무실 갖기 운동을 제가 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 사무실. 자, 어느 지역에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900개 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약 7%가 자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79, 63, 63개. 이거 안 된다. 이거. 저는 자가 사무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가 사무실 갖기 운동을 제가 벌입니다. 몇 년 후에 내가 자가 사무실 갖기나 목적을 세우셔야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왜 라이센스를 땄습니까? 내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의 흐름을 빨리 감지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기회가 된다면 내 종잣돈이 있다면 내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자산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 지침이 되는 신조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모토라고 그러잖아요. 손님, 고객이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사무소에 가면 뭔가는 이루어지더라. 그 사무소에 가면 뭔가는 이익이 되더라. 그 사무소에 가면 뭔가는 풀이가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사무소에 운영을 할 적에는 그 단지 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단지 주민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다 해결되더라 할 정도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연구를 하셔야지. 자,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도 저는 무료로 막 떼줘요. 팩스도 무료로 막 보내줘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돈 줘요. 그죠? 그런데 손익본다는 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풀이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고향에 가면 고구마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상치도 뜯어다 주고 뭐 별의별 선물이 다 들어요. 꽃감도 갖다 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은 뭔가를 먹을 것이 많아요. 맞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손님을 내 사무소에 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긴 세 사람을 만나라. 긴 세 사람만 만나면 제가 사례를 나중에 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개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개발을 해야 돼. 나만의 컨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손님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은 종합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진 자, 덜 가진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천태만성의 직업군과 우리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셔야 돼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과 가까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대변액을 예고하겠습니다. 목구름이 잔뜩 끼었네요. 물론 부분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신도시라든가 또 고항이 되는 데도 있지만 지방 같은 데 혹시는 구주택, 노환주택, 오래된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대피닉빈 부익부 대변액을 예고했습니다. 이 변액을 예고했다는 걸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최우수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 현장주의예요. 현장주의로. 그래서 변액을 예고했다. 그러면 이것만 변액되냐? 그러면은 우리 중개업도 역시 변액되고 있다. 중개업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7대 정부, 이제 이번 문 정부부터 7대 정부를 해보니까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뛰고 있더라. 부동산경기는 항상 움직입니다. 굴곡이 심해야, 이렇게 굴곡이 심해야 우리 먹을 게 있어요. 너무 낙관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계약은 이루어진다. 누군가는 지금도 계약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받으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교수님, 제가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계약하고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계약 조금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뛰고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창업을 하셔서 뛰시면 분명히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도표를 한번 연상을 시켜봅니다. 자, 우리 도시가 탄생이 돼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이 대세였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이 대세입니다. 근데 뭐 재개발 서울 뭐 이런데 또는 뭐 이제 뭐 또 굴곡이 심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도 투자 가치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석하는데 자, 지역이냐, 그다음에 서울이냐, 강남이냐 다 다를 거예요. 충주에서도 신도시가 있을 것이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주거용 부동산이 되게 투자 가치 시대가 뜨는데 구 아파트는 되게 가격이 좀 낮을 뿐이라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서울은 이제 재개발하는 데는 또 오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새 아파트는 또 뛰고요. 거래가 잘 돼요. 물건이 또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대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따지죠. 첫째 뭡니까? 첫째, 이제 주로 이제 역세권을 따지죠. 역세권. 직장인 역세권. 두 번째 이제 뭐야? 학세권이라고 그러죠. 학세권. 학세권. 이제 학생들인데 이제 세 번째는 주로 따지는 게 조망권이죠. 조망권. 자, 서울 같은 데는 조망권을 주로 따지면은 한강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산이 보이는 곳. 근데 여기는 한 70%, 여기는 한 30%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투자할 적에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제 손님에게 브리핑해야 됩니다. 근데 주거용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 많이 지금 개발이 됐죠. 지금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화 상태가 되고 부동산 침체기가 가면 어디로 가면 토지로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토지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주거용으로 오는데 이런 순환 구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런 것도 머리 염두하시면서 우리가 창업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향후 부동산의 이제 거래 여건은 제가 보니까 우리 공인사 좀 알아야 될 것이 제 나름대로 분석이에요. 자, 투자 가치 시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자 가치 시대다. 그래서 아파트도 투자 가치 시대다. 근데 투자 가치 시대 저 앞에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고 제가 붙이냐면은 미래, 앞으로 투자 가치, 미래가 따라 붙습니다. 근데 미래가 따라 붙는데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데 하나 더 씁니다. 뭐냐? 우리는 어느 국지적인 지역이니까 지역 미래 투자 가치 시대가 열리더라.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차피 빈익빈 부익부 시대는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요인. 자, 지금은 저금리 행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요인이 압박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세종시의 그 도시행주택, 그 다음에 그 옵스텔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융자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아무튼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은 줄어가고 있더라. 제가 천에 70만 원씩 그 7층인데 세를 하던 지금은 55만 원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십시오. 우리 공인주사님이 내가 영업을 해서 투자를 내가 한다 그러면 똑바른 거 하는 게 좋아요. 똑바로 물건 되는 거. 왜 원룸 투룸 오피스텔 변두리 있는 거 하면은 새도 잘 안 들어. 공실이 생겨. 근데 저는 도시 이제 세종시에 하는데 세종시는 전 7층만 쫙까지 있는데 저는 큰 소리 치면서 합니다. 자, 딴 데는 60만 원이야. 나는 55만 원에 내 놨겠어. 근데 나는 공무원 신분증 없으면 나 안 줘. 공실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7%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혹시 공인중개사님이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 권유자 똑똑한 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새 한 달, 두 달은 공실 생기면 나만 손해.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금융사용. 그 다음에 생산성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나고 있냐면은 자, 즉 응애하고 태어날 인구는 1년에 한 46만 명 내야 유지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5,130만 명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이 작년에 40만 명이 안 됐답니다. 근데 이제 꼴까닥하고 갈 사람이 비례해서 똑같아야 되잖아요. 46만 명. 근데 40만 명 이하로 쳐져 버렸어요. 그러면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생산인구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인구는 현재 늘어난다. 언제까지? 2028년도까지 늘어난대요. 10년 동안 더 늘어난대요. 그러나 그러면 뭐가 줄어드냐? 생산성 인구가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여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자, 국지적으로, 자, 대외 여건이 뭐가? 트럼프 노믹스라 해가지고 자국 이익 정책을 쓰잖아요. 우리한테 자꾸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이 공급 가인됐어요. 오피스텔 무지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걸 투자라. 그럼 수익성 부동산 가격 매기는 방법이 어떤 건지도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국토부나 행정부에서는 이제 전자계약서 시대를 열었어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형 건물, 음식점 고급, 이게 서울에서는 소형 건물이 참 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의 법률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러죠. 행위 금지법 때문에 일부분에 나오고 있다. 이는 영향이 전체적인 우리가 거래를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목표를 세우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제가 목표 세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중개업하면서 자, 물건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소비자,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를 시키는데 완결을 시켜야 돼요. 자, 완결을 뭐 시켜가지고 무하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무하자로 못 가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공인사들은 사고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였냐, 법의 판례가 기준이 아니고 최선점 차선점 푸는 방법을 제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최선점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자담보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잘 말씀을 하는데, 하자담보란 뭐예요?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 한다. 매수인은 1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제가 중개업을 거진 한 30년 하면서 법정에서 서보고 해봤더니 이 매도인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하자담보를 책임져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를 중개한 우리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이다. 성간주의, 특약사, 확인설명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계약서 쓰기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무하자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사무소예요. 제 사무소는 이제 제가 이 원장으로 제가 넘겼죠. 이분은 토지를 전문을 하시는데 잘하세요. 그래서 자 사무소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실 거니까 우리 공인사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지인, 내 학원 동기 창업 사무소 개업을 한다고 무조건 가세요. 10군데만 다니시라고. 다니면은 자 10군데 가보시면 그냥 그 바카스 한 2바스 사가면 되잖아요. 그럼 9,000원인가 만원. 그러면 나 명함도 만드시고요. 공인중개사 명함만 만드시라고, 사무소 없더라도. 그러면은 가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가서 들어봅니다. 떡도 좀 얻어먹고 막걸리 한잔 얻어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여기 보증금이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권리금이 얼마냐, 어떤 물건 하면 고용인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다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10군데만 다니면 내 갈 길 눈에 보여요. 내 갈 길 눈에 보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80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길을 가다가 어느 사무소가 전 생변무지예요. 창업을 해. 그러면 꽃다발 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들어갑니다. 약방에 가서 박사. 그리고 제 김종훈입니다. 소개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봐요. 다 답이 나옵니다. 10군데 다니시라고. 제가 10군데 분명히 한번 다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소의 자금 조달 계획. 우리 공인중개사님 좋은 자리라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좋은 자리는 권리금 더 비싸요. 어차피 힘들어요. 그건 좋은 자리는 터질 때 가면 다 앉아있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과 제가 좀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자리 가서 생각하지 마라. 초보자는. 좋은 자리 가지 말고
일반 주거지나 싼데 권리금도 전 2천만 이상 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한 1년 동안 경험해봐. 몇십 개만 해봐.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갈 길 보여. 그래야지 처음부터 좋은 곳, 권리금 비싸고 이런 데 가지 마시라. 만약에 꼭 내가 근데 가야 되겠다. 신도시 좋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면 혼자 하지 마시라. 공동사무소를 하시라. 그것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근데 공동사무소 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왜? 공동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뒤에 나오니까 제가 지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면서 좋은 자리 갈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주거지역, 수익성 부동산, 일반 주거지역, 상가, 토지, 신도시 등 이런 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 학에 딸렸어. 만약에 좋은 자리 아파트든지 권리금 많이 주고 간다 그래도 성공할 일이 없어요. 왜? 이미 투자금이 다 잡고 있다고. 그러면 처지는 자리에 들어가도 내가 성공할 길을 제가 열어드린다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인사님 소상공인의 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보시는데 상공인의 정의가 뭐예요? 소상공인이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자, 4인 이하의 직원을 두고 어느 업종이든 영업을 하면서 자, 임대료도 내고 필요경비도 빼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내 급료는 자, 기본 시급 자, 6,800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걸 곱하면은 한 달에 얼마냐면 137만이 기본급이에요. 그것도 공제하고 왜? 내가 노동이 됐거나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다 공제하고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소상공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못 미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 변호사,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한 사람이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목 상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골목마다 우리 공인사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야, 여기에 저 사무소가 가야 될까 하는데도 자리가 있어. 거기 사무소 들어갔어요. 자, 작년에 22,34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사 사무소가 97,000개가 넘었어요.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 10만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줄어들 거예요. 공인사 사무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버는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꼭 좋은 자리 선택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피하라 그럽니다.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까요? 그래서 보증금도 월차임도 자기 조달 계획에 맞춰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물건 확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을 범주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창업을 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년 수익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서민님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영업했다면은 소상공인의 범주를 넘어가야 된다. 왜? 우리는 국가에서 우리 공인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러면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본인 재테크도. 그래서 자가 사무실 갖고 자,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자가 사무실 3년 이내에 갖겠다. 4년 이내에 갖다 5년 이내에 이런 목표를 세우시라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업할 때는 이 목표를 세우고 제가 검토를 해요. 창업한다 그러면 이 목표 이대로 한번 집어넣어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이런 내용이 다 읽어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그대로 영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본인 재테크. 내 재테크 내가 못한다면 바보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혹시 10in10이라는 사이트가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내용이 뭐예요? 저도 회원입니다. 그 글도 씁니다. 10in10 정의가 뭐예요? 10년에 10억 벌기입니다. 우리 공유사는 10년에 10억 벌기 아니야. 5년에 10억 벌어야 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는 제가 이게 다 담아 있어요, 책에.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예요? 자, 10in10 결혼했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 책도 좀 써라.
그래서 책 쓰는 것도 제가 권유합니다. 그래서 1, 2년 차는 자충우등록이 2, 3년 차는 자 좀 영업 좀 할 거, 3년 차는 자 전문가가 되고 4년 차는 자 부동 전문가, 그다음에 한 5년 차 되면은 자산관리 전문가까지 될 거예요. 이는 기록을 다 남겨서 책을 쓰시라 이거지. 저는 제 서재에 가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마치 제 독방에 서재에 가면은 과거 30년 기록이 다 있어요. 우리 창업하시면은 전부 계약서 하나하나 버리지 뭐 메모지 하나하나 했던 거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5년 정도 시면 되면 그거 다 뽑아내면 자료 책 쓸 수 있어요. 그죠? 내 책도 하나 쓰고 가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자. 우리 공인사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이런 책, 제가 심지어 이 책은요, 이 책은 지금 현재 5번 읽었어요. 앞으로 5번 더 읽을 겁니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것도 저는 표시합니다. 제가 공감되는 거 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다.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권유합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 자, 설득. 자, 예를 보세요. 설득. 나중에 다 찍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내 상대를 만들 수 있다. 협상 중재력. 이런 책을 읽으세요.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진이에요. 외국 서적은 좀 보지 마세요. 왜? 외국 서적은 우리 정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은 뭐 10번도 더 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외국 서적인데 심리학을 아는 사람은 먼저 성공하더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원 심리학의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읽으시자. 시간 날짜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있습니다. 문고에서 1시간에 속독하고 옵니다. 그냥 가서. 그 다음에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알라딘 중고문고는 1,300원, 1,200원 좀 사와요. 10분의 1 가격이잖아. 새 책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쓰라. 그래서 제 책도 몇 권이 있는데 아마 제 책 저 사셨으니까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 10번 읽으세요. 10번을 읽으면 답이 머릿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뭐가 줄줄이 나와버려. 제가 다 트랙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0번 이상 읽으시라. 그래서 이런 책을 좀 권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과 책을 읽고 있잖아요.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우리 공사님이 이런 책을 좀 읽으세요 하면 현장에 가면 안 읽어. 내가 이걸 꼭 보여줘야 사진 찍어가지고 책 사보더라니까. 이게 우리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책을 좀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시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공인사 사무소 현황은 이렇네요. 약 97,000개. 작년에 22,340명이 합격했어요. 자, 올해 또 많은 합격자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합격했으면 오래 가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제가 국토부에 회의를 가고 자료도 제가 뭐 연구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해패도 용역 주고 명지대, 그다음에 건국대, 그다음에 벤처대학원, 그다음에 부교에 막 용역을 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도 그 일부 참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로 바꾸자. 상대평가가 뭐예요? 5,000명, 5,000명 딱 정을 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아니면은 해패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갱년제를 하자. 전에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자, 이런 제도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학년 합격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법인 개발 분양 자산관리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하시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소를 한 380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자, 대다수가 생경이더라. 인생이 모작. 자, 자금도 별로 없고 창업적인 경영 부족 성공 확률이 낮더라. 그래서 국토부의 잠정 그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97,000개 사무소 1년에 약 17%가 간판이 바뀌어요. 17%가. 17%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97,000 중에 16,000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태의 화이트. 그래서 여기에 성공할 일이 참 적더라. 그러나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제 따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전형. 자, 중견기업체에 이제 막 간부로 있든지 창업자원도 좀 받아오고, 자, 은행에 뭐 지점장, 차장, 이런 분 있잖아. 헤드칼라. 이분들은 인과관계를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도전하니까 성공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절반은 건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장이니 지점장이니 적응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유형. 이분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양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근데 자격이 없어. 자격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규 공인중개사 채용해가지고 아니면 대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여 견적되어 있습니다만 전자계약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더라. 이분은 고수익 들어오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가자는 거지. 어느 정도 오랜 경험을 했다면은 자가 사무실도 가고 자기 재테크도 할 줄 알아가지고 좀 뭔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공유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에 나온 거다. 한국일보에 나왔네. 이거 뭐 전부 부동산이야. 전부 부동산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가 한번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자, 창업을 하는데 한번 공유해서 우리 보십시오. 개설 등록을 위한 의무교육,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의무교육은 32시간 받습니다. 교육기관에는 뭐 해패도 있고, 세대하고 있고, 전국 개설된 대학교도 의무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마치면 보수교육. 개업을 했다면은, 이걸 하면 개업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무 수습 교육 제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29일에 이미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왜? 협회에서 우리도 이제 그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하고 이 교육을 받고 바로 오픈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 일정한 기간에 수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처럼 프랜차이즈 그럼 180만 교육을 받습니다. 영업을. 그래 프랜차이즈한테 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중국만 낭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수습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협회에서는 1년을 넣었어요. 1년 동안 소속 공인 일해야 오픈된다. 그 누가 마다 그래요? 누가 싫다 그래요? 우리 공사에 싫다고 그러지. 너무 길다. 공부 죽으라고 했는데 또 하라냐. 그래가지고 이제 잠정국토부에서 6개월을 잡았어요. 회의할 적에. 6개월 했는데 그것도 많대. 그래가지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잠정도 3개월로 책정해 하려고 그랬어요. 올해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자계약서 때문에 밀렸어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3개월 후에 사무소 차릴 공인중개사는 누가 채용해 주느냐 이거지. 그것도 딜레마예요. 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1년 만에 보수교육을 한 번씩 받습니다. 2년마다 18시간.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 8시간 받고 집합교육 8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육도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원도 사이버로 4시간을 받아야 보조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보조원 소속을 등록 안 하고 일을 해가 누가 고발을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제재가 가합니다. 자,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있다. 그래서 이수 후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도 사이버 교육을 받고, 그 정에 의해서, 이수정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등록 절차, 이제 요것만 하고 한번 쉬었다가 할게요. 등록장은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을 우선 이수하겠죠. 교육을 이수. 그 다음에 자격증 반면 사진에서 협회 각 대학에 이제 위탁을 교육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주의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격증. 이거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이수정 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님은 이제 1년, 이제 내년 같으면 또 넘어야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통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요. 공제가입. 자, 이 공제가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협회 가능하면 하십시오. 협회 하라고 저는 협회 꼭 하고 있어요. 왜 하느냐? 보정보험은 10 미만인가 되면 되는데 협회는 뭐 19만 얼마?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협회에 회원이 되고 공제정세에 가입하면 내가 설사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협회에서 자문을 해줍니다. 자문해 줍니다. 또 어떤 그 내가 부담할 그 공제정세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구상권이 들어오잖아요. 구상권도 협회에서는 우리 공사 어려우니까 분할 납부하는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회하시라. 저는 협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협회장 선거도 좀 하시고요. 자, 지난번에 협회장 선거를 했는데, 자, 개업공사 한 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래 놔놓고 나중에 누가 되니 잘못하니 못하니 욕하고 있어. 선거도 안 하면서. 차라리 여기는 하지 말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면은 스트라이크를 하면 되죠. 서울시에. 근데 스트라이크 하면 오지도 않아. 저는 송파에서 버스 대절 사비를 대서 막 가서 우시하셨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나서 그러려고 디스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러고 있다고. 그런 일 있으면 꼭 참여하십시오. 자, 이번에 우리 공성배 트러스 부동산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 참여 재판을 여기서 했어요. 제가 그날 갔어요. 갔어요. 언제? 11시부터 저녁 7시가 8시 반 동안 앉아 있었어요. 우리 국민 참여인데 우리 졌어요. 국민이 우리 편파니까요. 4대3으로 졌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상소를 또 해놨는데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자문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 공인사는 관심이 없어.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틀을 싸가지고 으쌰으쌰 해야지. 판사가 우리한테 국민 우리한테 좋은 인상 주겠어요? 만약에 제 같으면은 제가 공인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인수 사무실 안 올래. 특수에 갈래. 왜? 거기 정확하게 자문을 더 해주는데. 저는 변호사님 유명 변호사 싸우고 1년 동안 싸우고 내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찍은 죽이려면 사주면 지금 변호사님 존중합니다. 왜? 과거에 10몇 년 전에 제가 50억짜리 물류창고를 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다 써놨어요. 퇴사하고 권리분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계약서 영역 보고 썼습니다. 근데 다 해놨는데 소비자가, 즉 매수인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쓰재.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가서 쓰재. 중개보수는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지 그죠? 가서 그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딱 썼는데 전 놀래버렸어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지분의 사도, 지를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고 다 명시를 해놨다. 나는 그거 찾지도 못했어. 그래서 난 존중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공인사 전문가예요. 중개를 전문가인데 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나요? 공부하나요?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정은 가능한 협회에서 좀 하라. 사업자 등록을 가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 등록이냐, 이제 간이가서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고요. 인장 등록을 하고, 자 보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구 중에 기업공인사 이제 수정을 해서 자 기업식 합니다. 홍보도 하고 물건 관리 분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객 관리합니다. 자 기업 발전이 어떻게 하라는 거 좀 쉬었다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